안녕하십니까. 흉부외과 전문의 송영주입니다. 오늘은 다리에 생기는 궤양, 하지 궤양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를 방치하다 보면 만성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해서 궤양이 유발된다는 얘기는요, 예전부터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지 정맥류 때문에 다리에 궤양이 생긴다는 것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다리의 궤양은 정맥순환이 안 되는 만성 정맥 부전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동맥의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도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동맥이 좁아지거나 폐쇄돼서 동맥혈이 이 조직에 잘 공급되지 않으면 이 경우에도 궤양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맥순환이 안 되어 생기는 궤양과 동맥순환이 안 되어 생기는 궤양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오늘 이 정맥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궤양과 동맥순환이 안 돼서 생기는 궤양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꺼낸 거는요, 며칠 전에 병원에 오신 한 어르신 때문이에요. 이분은 한 3개월 전부터 좌측 다리에 자꾸 염증이 생겨서 이게 잘 안 나아서 피부과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셨었던 거예요. 근데 피부과에서 치료를 해도 호전이 되지 않고 자꾸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하지 정맥류 때문에 이 다리에 궤양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지 정맥류 때문에 내 다리에 이렇게 자꾸 염증이 생기고 궤양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닌가요?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다리를 봤는데요, 이 궤양의 생긴 모양이 정맥순환 부전으로 인한 궤양 모양이 아니고 이거는 좀 달라요. 동맥순환이 안 될 때 생기는 궤양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영상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궤양이라는 것은요, 염증이나 괴사로 인해서 조직이나 피부가 국소적으로 결손이 되어 있거나 함몰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궤양은요, 사실 몸의 여러 부위에 다 생길 수가 있어요. 눈에 생길 수도 있고요, 입안이나 피부나 또는 비뇨생식기, 그리고 위궤양이나 대장궤양처럼 소화기 위장관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볼 것은 다리에 생기는 궤양입니다. 다리에 생기는 궤양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정맥의 기능 부전입니다. 다리에 생기는 궤양의 70%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으로 동맥순환이 안 되어 생기는 동맥순환 부전에 의한 궤양이 10%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외에 또 궤양이 생길 수 있는 건 당뇨병성 궤양이다, 욕창, 피부암 등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에 궤양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볼 거는 정맥순환에 의한 궤양 그리고 동맥순환에 의한 궤양, 이 두 가지를요 비교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부터는요 정맥궤양, 동맥궤양으로 지칭을 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 이 정맥궤양과 동맥궤양은 생기는 원인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정맥궤양이 생기는 원인은요, 정맥피가 다리에서 심장으로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서 정맥혈이 아래에 정체가 돼서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생기게 됩니다. 비만이나 오래 서서 일하는 환경이나 하지정맥류의 가족력, 심부정맥 혈전증의 병력,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궤양입니다. 동맥궤양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말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동맥혈이 조직에 잘 공급이 안 되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동맥이 막히는 것은 동맥경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겠죠. 고혈압, 고지혈, 당뇨, 흡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맥궤양과 동맥궤양, 이 두 궤양은 생긴 모양이나 호발 부위가 다른데요, 정맥궤양은 주로 발목 주변으로 많이 생겨요. 특히 이 복숭아뼈 주변 있잖아요. 발목 안쪽이나 바깥쪽에 이런 뼈 주변으로 해서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 발목 주변의 피부를 보면은요, 갈색, 좀 까만색, 어둡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 주변에 습진이 있다든지 다리에 부종이 있다든지 또는 피부가 좀 단단하게 변한 지방 피부 경화증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맥궤양의 경우에는 발가락, 발 뒤꿈치, 발 등, 보통 이렇게 발의 여러 부위에 생기고요. 또 동맥궤양이 생기는 분들은요, 동맥혈의 조직에 잘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이 조금 차가워 보여요. 좀 창백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피부의 채모도 조금 사라져 보이고,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정맥궤양은 동맥궤양보다 조금 크고요, 얕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생겨 있고, 동맥궤양은요 뽕뽕뽕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처럼 작고
작고 깊으면서 경계가 명확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 모양을 펀치드 아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증상도 사실 틀리겠죠. 정맥궤양과 관련된 증상, 그러니까 정맥순환이 안 될 때의 증상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은 다리가 무겁고 쑤시고 붓고 옥신거리고 가렵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하면은 동맥궤양을 가진 분들은요, 간헐적 파행이라는 게 보이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일정 거리를 걸으면은 다리가 아파서 조금 쉬어야 된다, 이게 좀 간헐적 파행이거든요. 이런 통증 양상을 보이고, 그리고 동맥피가 잘 못 가니까 맥박이 잘 안 느껴져요. 감각이 조금 이상하다, 창백하고 차갑고 이런 증상이 보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요, 정맥궤양은 피가 발에 너무 몰려서 생기는 거고, 동맥궤양은 피가 못 가서 생기는 것이라서요. 정맥궤양의 경우는 피가 많이 몰린 거를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면은 피가 몰린 게 풀어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맥의 압력을 낮춰주면은 다리가 좀 편안하다 이렇게 느끼는데, 동맥궤양을 가진 분들은요, 다리를 올리면 동맥피가 이 끝으로 더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오히려 이렇게 아래로 내려주면 중력으로 동맥혈이 더 잘 흘러서 통증이 덜해져요. 그래서 동맥궤양이 있는 분들은 잘 때 다리를 수평으로 이렇게 뻗고 자다 보면은 불편하다, 아프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침대 아래로 만약에 다리를 이렇게 늘어뜨린다? 그럼 피가 더 잘 흘러서 통증이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가 또 하나 있다면, 정맥궤양보다 동맥궤양이 더 통증이 있어서 아프다고 느낍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르신의 경우에는 궤양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발뒤꿈치 그리고 발가락 여러 개가 이렇게 뽕뽕뽕 구멍 뚫린 것 같은 상처가 여러 개 나 있었고, 엄지발가락 쪽에 보니까 동맥혈이 잘 못 흘러가지고 푸르스름하고 창백한 양상을 보였어요. 이런 동맥궤양은 정맥궤양과는 치료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정맥궤양은요,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보통 압력을 낮춰줍니다. 압력을 낮춰줄 수 있는 건 다리를 올려준다든지, 압력을 낮춰줄 수 있는 압박 스타킹 착용 같은 압박요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피가 자꾸 몰리게 하는,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역류가 있는 망가진 혈관이 있다, 그럼 그 혈관을 제거해 준다든지,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혈전이 막고 있다, 그 혈전을 좀 제거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맥의 압력이 올라가지 않게끔 해줍니다. 근데 동맥궤양의 경우 정맥궤양처럼 압박 치료를 한다, 그럼 동맥피가 더 못 가거든요.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동맥궤양은 막힌 동맥을 좀 뚫어주거나 다른 길로 피가 흐르게 하거나 해서 동맥혈이 다시 잘 흐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이런 정맥궤양이나 동맥궤양이나 공통적인 부분은요, 다리와 발을 청결하게 항상 관리를 하고 건조하지 않게끔 보습을 잘 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돼요. 상처가 한 번 나면은요, 잘 안 낫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지 않게끔 잘 관찰하고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걷기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정맥궤양은 뭐 오래 서 있는 자세, 비만 등을 교정해주고, 동맥궤양은 당 조절, 고지혈증 조절, 혈압 조절, 금연, 체중 조절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 정맥성 궤양, 동맥성 궤양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일단 원인이 뭐가 됐든지요, 이 다리에 궤양이 생겼다는 건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거 놔두면 저절로 좋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리에 상처가 나면 잘 안 낫고 또 이게 자꾸 재발을 한다, 이런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